페북이나 뭐 인스타 등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라인이나 카톡이나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등록이 돼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프로필 사진 조금 이쁜 여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페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사진들을 갖다 놨겠죠. 프로필을 그럴싸하게 실제 사람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여기 순진한 남자를 여기 넘어가는 남자를 꽤 있습니다. 절대로 나에게 모르는 이쁜 여자가 갑자기 연락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예쁜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등록하고 나에게 말을 걸고 친근하게 대한다? 100%입니다. 자, 그리고 메일로 오는 피싱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밀번호 변경 요거 많이 걸려듭니다. 비밀번호가 뭐 유출이 됐다, 아니면 도용이 됐으니까 비밀번호를 변경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요거 사람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비밀번호 도용됐다 그러는데 디자인을 비슷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 네이버에서 온 거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털리는 겁니다. 보통 메일로 오기 때문에 메일로 오는데, 뭔가 좀 메일 주소가 약간 좀 얄딱구리한 것들로 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갖고 딸랑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 상당히, 이건 진짜 이거 까딱하면 그냥 걸려들 수 있거든요. 다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 수상적인 메일이 온다? 100%입니다. 근데 수상적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약간 비슷하게 얘네들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메일 주소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공식적인 메일 주소랑 좀 이상하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이트에다가 뭐 지식인에다 한번 검색을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경우 링크를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뭐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악성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다운받아갖고 잘못되면 또 해킹 당하는 거고, 거래나 계좌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경우들인데, 내가 어떤 바이어인데, 특히 이건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내가 무슨 바이어인데 니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수량을 뭐 이렇게 멍터리로 적고 뭐 그러면서 뭐 계약금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경우 거의 피싱입니다. 특히 이런 거래를 하겠다고 오는 지역이 아프리카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나이지리아. 저도 이런 메일 받아봤었는데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오는 메일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자기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자금이 동결돼 갖고 뭔가 네가 잠깐 뭔가를 이걸 해주면은 그보다 수백 배 되는 금액을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약간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택배형이 있습니다. 택배형은 뭐냐면은 이제 모르는 택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택배가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위험합니다. 요거 잘못 걸려들면 모르는 택배인데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뭐 옆집 것도 아니고 주소는 우리 주소야. 근데 나한테 배달됐어요. 거기 전화번호 있어. 뜯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아마 개인정보를 털어갖고 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약을 담아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걸 택배를 뜯었다, 마약 범죄에 제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택배가 왔다, 거기 전화번호가 있다거나 뭐가 있다, 전화 그 번호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면 걸리니까 쿠션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쿠션을 쳐갖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약을 받는 애가 제가 잘못 갔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택배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거기가 마약이 들어있었다, 그럼 저는 마약을 인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도 전화하지 마시고요.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다가 다시 갖다 놓든지 잘못 온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뜯어보시거나 잘못 왔으니까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하고 거기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택배사로 전화를 하시든지 하세요. 그냥. 자, 요건 또 요즘에 또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좌 입금형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하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도용된 통장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전 계좌가 모두 다 정지가 됩니다. 돈을 빼지도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한데 내 모든 계좌가 동결돼서 묶여 있으면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증명하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 내 계좌번호를 아는 애들이 내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놓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정지가 되거든요. 모든 계좌가. 국민은행 하나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다 정지되는 겁니다. 모든 은행이 한꺼번에. 그러면은 내가 당장 이거를 써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딱 연락이 오는 거죠. 야, 풀고 싶어? 나한테 돈 보내. 근데 그 요구하는 돈이 크진 않아요. 얘네들은 이게 좀 약간 짜잘하게 짜치는 걸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뭐 별 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뭐 10만원 단위 뭐야, 필요하면 빨리 10만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전세를 계약한다거나 뭐 자영업자인데 당장에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왜냐면 계좌가 정지되는 상태가 일주일 지나가면은 뭔가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한 10만 원 넘겨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속수무책이라 이거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막 공개를 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어딘가에. 근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 애매합니다. 이것도. 빨리 법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보이스피싱 검찰 경찰들이 뭐 너 범죄에 연루됐다 이거 이제 다른 버전인데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 케이스입니다. 뭐 고소장이나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갖고 이제 겁을 확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위조를 잘해갖고 그럴듯하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고 오이씨 뭐야 겁먹었고 거기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화번호랑 실제 그 관할 경찰서의 전화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걔네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뭐 우편도 보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그냥 쫙 뿌리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성공률도 낮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웬만한 우리나라의 피싱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